여러분, 최근 한국 의료계에 정말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한 법안이 하나 통과됐습니다. 한때는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병들에 맞설 새로운 무기, 바로 첨단 재생의료의 문이 마침내 활짝 열린 건데요. 이게 누군가에겐 정말 마지막 희망이, 또 산업계에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빛나는 가능성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도 숨어 있거든요. 자, 오늘 이 혁명이 가져올 빛과 그림자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미래가 바로 이런 모습일 겁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던 파킨슨병, 정말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혀온 암, 그리고 이름도 생소한 수많은 희귀 질환들. 바로 이런 병들 앞에서요, 세포와 유전자를 이용해서 우리 몸의 시간을 되돌리는 그야말로 의학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첨단 재생의료의 핵심입니다. 그냥 증상을 좀 억누르는 기존의 약물 치료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손상된 우리 몸의 일부를 직접 복원하고 재생시키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인 거죠. 말 그대로 병을 고치는 의학의 새로운 장이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더 이상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이미 거대한 글로벌 산업입니다. 2022년에 벌써 120억 달러를 넘었고요. 매년 27%라는 정말 놀라운 속도로 쑥쑥 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파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세포 치료제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유독 우리나라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앞을 딱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벽이 있었거든요. 바로 낡은 법이라는 이름의 벽이었습니다. 이야기는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혁신을 좀 밀어주자, 이런 좋은 취지로 첨단 재생 바이오법, 줄여서 첨생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이 야심찬 출발과는 다르게 이 법은 현장에서 곧바로 이거 반쪽짜리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문제였습니다. 현미경 속에서 아무리 혁신적인 연구가 성공을 거둬도요, 그 결과물이 정작 절실한 환자에게 닿는 길은 꽉 막혀 있었던 거예요. 연구는 할 수 있는데 치료는 안 된다, 이거였죠. 결국 희망을 찾던 환자들은 비싼 돈을 들여서 일본 같은 해외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말 수많은 환자들과 기업들이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이 단단했던 벽을 허물고 치료의 문을 여는 결정적인 열쇠, 바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가져온 가장 극적인 변화는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제 환자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첨단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 그리고 둘째, 임상 연구 대상을 확 넓혀서 더 빠르고 폭넓게 데이터를 쌓고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말하자면 고속도로가 깔렸다는 점이죠. 그럼 이 혁신적인 치료, 과연 어떻게 관리될까요? 아무렇게나 막 시술하는 걸 막기 위해서 3단계 안전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병원이 치료 계획을 내면 국가심의위원회에서 안전한지 효과는 있는지 꼼꼼하게 심사를 하고요. 그리고 승인이 나도 최대 5년마다 다시 심의를 받아서 안전을 거듭 확인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법이 통과되면서 가장 큰 혜택을 보고 한국 바이오 산업의 판도를 바꿀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지금부터 그 파급 효과랑 시장이 주목하는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년. 네, 이 숫자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 법 개정의 가장 강력한 효과가 바로 이 시간에 있거든요. 원래는 길고 긴 임상시험이랑 풍목허가 과정을 다 거쳐야만 매출을 낼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시점을 최대 3년이나 앞당길 수 있게 된 거예요. 특히 자금 조달을 시급한 초기 바이오 기업들한테는 이건 정말 생존과 성장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기회의 문을 가장 먼저 열 걸로 기대되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S바이오메딕스입니다. 이 회사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파킨슨병 치료라는 아주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주목을 받냐면요. 바로 이 압도적인 데이터 때문입니다. 이 표가 파킨슨병 환자 상태를 평가하는 국제적인 지표들인데요. 숫자가 마이너스로 클수록 증상이 좋아졌다는 뜻이에요. 특히 식사나 옷 입기 같은 일상생활 기능평가 점수를 보면 글로벌 제약사인 바이엘의 신약 후보 물질보다 훨씬 월등히 뛰어난 개선 효과를 보여주고 있죠.
바로 이런 강력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새로운 제도의 첫 번째 주자가 될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겁니다. 물론 S바이오베딕스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고질병인 골관절염에 도전하는 잎셀, 그리고 다양한 암 정복을 목표로 하는 박셀바이오, 큐로셀, 차바이오텍 같은 수많은 혁신 기업들이 각자 자기만의 무기를 들고 이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혁신의 생태계가 정말 기대되는 이유죠. 하지만 이렇게 희망 가득한 이야기의 뒷면에는요, 우리가 반드시 똑바로 봐야 할 어두운 그림자, 그러니까 잠재적인 위험과 넘어야 할 산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신적인 치료에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다는 건 분명 축복이죠. 그런데 바로 그 속도 때문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건 뭘까요? 속도랑 맞바꿀 수도 있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 말입니다. 정답은 바로 안전성입니다. 이 인용문이 모든 걸 말해주죠. 업계 전문가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겁니다. 품질과 안전, 이건 그 어떤 혁신과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고요. 왜냐하면 단 한 번의 안전사고가 이 모든 기회를 그냥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려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몇 년 뒤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장기적인 위험. 그리고 둘째는 이게 살아있는 세포를 다루는 거라 아주 작은 오염도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격한 제조 및 품질 관리, 즉 CMC 기준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이 새로운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희망과 우려가 교차하는 지금, 우리나라의 첨단 재생 의료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어떤 도전을 마주하게 될까요? 결국 성공의 열쇠는 이 세 가지 기둥의 절묘한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과학적인 혁신의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환자의 안전이라는 문을 굳게 걸어 잠가야겠죠. 그리고 동시에 수억 원에 달할 수도 있는 이 비싼 치료 비용 문제를 해결해서 더 많은 환자들이 희망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첨단재생 의료나는 이 거대한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연 대한민국. 과연 혁신이라는 토끼와 안전이라는 토끼,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첫 번째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결과에 수많은 환자들의 내일과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